자, 이번에 보여줄 내용은 순서 다음에 이제 문장 놓기입니다. 학생들이 순서보다는 문장 놓기를 좀 더 어려워하죠. 그죠? 문장 놓기 더 어려워하는데, 이 문장 놓기 부분에 있어서도 순서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방식, 좀 더 해석력과 전어 문맥을 따지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당연히 문장 넣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대명사 부분 역할을 좀 많이 하고요. 반복어휘, 그 다음에 문맥적인 부분. 여기서 문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단에서 문맥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역접, 예시, 인과, 순접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 역접, 예시가 가장 많이 쓰이죠. 역접은 서로 반대 관계고, 예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 인과는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순접이 더 어렵겠죠? 유사한 관계를 자꾸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에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순접이. 역접이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역접은 부정어 또는 반대 어휘가 쓰이면은 당연히 역접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2016년도 똑같이 7월달 모의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읽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3등급 미만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읽을 때 해석도 잘 안 되고 어디에 넣어야 할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못하고. 그죠? 당연히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전후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봐야겠죠. 뭐가 쓰였는지. 그죠? 근데 주어진 문장에 있어서는 these clouds 해가지고 대명사로 써준 거예요. 대명사. 이 cloud. 근데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은 당연히 반복 어휘 부분이 써졌거든요. 그러면은 the water droplet 부분이 그대로 2번 다음에 there water droplet 그대로 써졌어요. 그리고 cloud를 가리키는 것은 clouds는 these cloud 이렇게 대명사로 반복에 써준 거고요. 그죠? 이 두 가지만 보고 그냥 2번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었거든요. 해석도 이거 넣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디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thus 그 다음에 이제 daytime하고 at night를 비교해서 써준 거죠. 진술에서 나간 내용인데 뭐 두 가지만 잘했으면은 답변되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거죠. 반복어휘 대명사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대명사하고 반복어휘의 그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2015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그 대명사 부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여기도 볼 때 이제 주어질 때 당연히 먼저 읽어줘야겠죠. 근데 이 3번 부분에 by doing this 대명사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대명사를. 그죠? 근데 당연히 해석할 때 이것을 찾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것을 간과하죠. 찾고 않고 그냥 다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못 찾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결정적인 부분이 이 this 부분인데 이 this가 가리키는 부분이 뭐냐고 봤더니 똑같아요. by doing this, by lengthening the period of deadline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일광 시간을 길게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꽃이 두 번 핀다. 그죠? 꽃이 두 번 핀다. 그들의 실험 부분에 있어서 이 만들었죠. taken to 2년이 걸리는 것을 1년으로 만든 거예요. 일광을 늘림으로써. 그죠? 늘림으로써. 이것만 찾아줬으면은 답찾는데는 굉장히 부드러웠다. 이 2015년 수능 문제였어요. 대명사 부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부분이죠. 그러면 이 대명사하고 반복어휘 부분이 이게 쉽게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난이도가 뭐 2점짜리나 좀 쉬워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명사 반복어휘를 가지고 이 조합을 하겠죠. 문장넣기 부분을. 근데 요즘 추세는 당연히 문맥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문맥. 그 중에서도 원인과 결과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주로 역접이 많이 나왔고 뭐 역접 부분은 제가 설명했고 이제 원인과 결과가 나왔던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죠.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박스 주어진 문장을 읽어줘야 돼요. That is why, why를 줬거든요. 이렇게 이유가 뭐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명사도 있고 그죠? 이 앞에 부분을 먼저 다 읽어줘야겠죠. 잘 보시고
흘러 들어가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대명사는 당연히 찾아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이 대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biological rhythms였어요. rhythms. 그죠? 안에 되었고. 근데 이 jet lag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jet lag가 쓰인 게 5번에서 쓰였습니다. 5번에서도. 그래서 이 5번에다가 비슷한 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넣은 학생들이 많죠. 오답률이. 읽으셔야 돼요. 이 수능 문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냐고 했더니 jet lag를 경험하는 사람들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줬죠.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게 그 다음 부분이에요. 3번 부분에 their internal clock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그 jet lag가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비커스를 넣으시면 당연히 답하는데 쉽겠죠. 근데 이거 쓰지 않는다는 거죠. 비커스를. 그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4번 전후 문맥 보면은 realigned하고 readjust하고 물론 이건 주석을 달아줬죠. 재조정하는 거. 이거 패러프레이징 단어 바꿔 써줬어요. 같이 흘러가요. 그리고 5번 보면 so 그래서 결론이에요. 안 써줬죠? 우리는 이 jet lag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 원인 결과하고 결론이에요. 결론. 이 넣고 해석을 하면은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jet lag을 경험한 이유인데 우리가 그래서 jet lag를 이틀 동안 for few days 며칠 동안 jet lag를 얻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반복 어휘가 당연히 쓰였다고 해서 전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 따지셔야 합니다. 따져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이때도 6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부분이죠. 학생들이. 네, 5번으로 많이 갔습니다. 5번으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문맥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역점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시를 한번 보세요.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였는데 근데 뭐 주어진 문장에서는 however 역점 줬어요. 근데 역점 논리의 가장 핵심은 부정어 또는 반대 어휘를 쓰면 되겠죠? 부정어로 넣어줬고 '쉬운 문제였죠? 1번 다음 보면 use the full resources 뭐 자원을 전체 충분히 다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번 부대에서는 rarely use the full resources rarely는 부정어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충분한 전체 자원을 그죠? 이 두 가지가 역점 논리를 하기 때문에 하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논리 자체가 이렇게는 뭐 쉽게 나오진 않겠죠. 너무 쉽죠. 이것은 부정어 써줬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근데 다음번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에요. 심화된 내용들, 소개한 내용들이 보시면 이것은 2016년도 4월 모의고사 3점짜리였는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센스 있게 좀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 주어진 부분이 different paradigm이라고 앞에는 뭐가 있겠죠. 이것도 역점 논리거든요. 역점 논리. 근데 이게 봤을 때 보면은 역접이 however도 있고 but도 있어요. 그죠? 네. 허수를 둔 거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당연히 내용 파악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4번까지는 pollute to right 그 pollution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5번 넘어가서부터는 right to clean air 즉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권리예요. 그죠? 얘네가 반대 논리를 썼잖아요. 반대 논리를 썼는데 그러면은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는 물론 이런 역점 논리도 있지만은 the very paradigm이라고 하는 바로 그 패러다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패러다임에서는 이렇게 역접으로 썼어요. 논리적으로. 그죠? 역접 어휘를 써주면은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잖아요. equalize survival would be paramount 해가지고 이 pollution에 반대되는 내용, 그 생존에 대한 얘기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ight to clean 이렇게. 허수 부분 조심하시고 나와 있는 반복 어휘들 조심하시고 역접 따지시고. 2016년도 7월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물론 뭐 그렇게 조금만 눈을 뜨면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5번에서 벗을 줬죠. 벗을 줬는데 이것은 뭐 다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페이에 대한 부분이 반복해서 써줬고, 그 다음에 이 5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기 어떻게 들어가면은, 페이가 바닷가에서 이뤄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5번 다음에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 설령, 뭐뭐일지라도. 즉, 바다에서 이뤄졌는데,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이런 역점 논리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다 버섯 써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버섯 쓰지 않는다는 거지. 야가 발견한 것이, 들은 것이 뭐냐면은, 야네들이 페이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이 역점 논리 이런 부분. 그죠? 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역점 논리는. 2011년도 수능 44번 문제였는데, 상당히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당연히, however, 역접을 줬는데 그럼 이 역접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 대부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장 넣기 부분이 4번, 5번 대부분 이 뒤쪽에 많이 유치할 것이다. 3, 4, 5번. 그건 편견이죠? 네. 앞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2번에서도. 그죠? 따져서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however 분을 줬는데 왜 1번에 들어가냐. 이 문맥적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당시 학생들 수준에서는. 왜 쿠키를 먹냐. 근데 쿠키 먹는 이유에 되게 써졌어요. 만족감이라고. 그런데 이런 최근에 비해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줘요. not be the only reason이라는 건 꼭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some other influences. 다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줘. 그 다음에. 찾기가, 역점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나서 반복을 그대로 했죠. The market product가 these new product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they appeal이 그대로 써줬고. 그죠? 반복 어휘들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점 논리, however 부분에서 주고, 왜 우리가 쿠키를 먹냐? 근데 최근의 성공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이고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면 다른 것들이 뭐냐 해서 some other influence, 다른 영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게 reason을 이렇게 influence로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념을 갖고 노력하는 자한테 꼭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